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어떠한 키워드에 오늘 집중해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어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전략에 대한 힌트 가득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방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루 전에는 수출발 모멘텀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그 모멘텀 아직까지 살아있는 구간이고요. 푸틴 러시안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다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차 의원님께 첫 번째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어제는 가장 강한 종목이 이 시간에 LRG 넥스원이었다면 오늘은 한화시스템이 거래를 실으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좀 뚜렷하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종목의 쏠림이 계속 나오면서 방산주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거기서부터 좀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저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개장 시간에 LRG 넥스원이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하나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그러면 다 필요 없고 그 다음은 어딘가요? 그 다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농담이고요. 하여튼 뭐 LRG 넥스원도 저도 이렇게 갈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할 게 그 하나시스템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LRG 넥스원이냐라는 건데 LRG 넥스원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LRG 넥스원이 어제 이제 끝까지 강했고요. 윗꼬리를 안 달았죠. 근데 만약 그게 어제 하루짜리였었다라면 오늘 LRG 넥스원이 크게 밀렸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시스템도 이렇게 강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뚜렷하게 LR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 다 아는 내용들이 다시 재반복이 되면서 올라갔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 하나시스템의 강세는 LRG 넥스원이 꿋꿋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LRG 넥스원 차트를 보게 된다면 이거는 하루 이틀 정도 옆으로 횡보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교과서적인 차트거든요. 그런 상태이고, 자, LR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은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 물론 LRG 넥스원이 개장 때 가장 강한 움직임, 한 3~4% 정도 올랐을 때의 움직임이었습니다만 하나시스템도 그렇고 이게 지금 숨은 방산주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각각 재료가 있었습니다만 LRG 넥스원이 이제 수주장고가 결국 실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시스템은 하나가 나타내고 있는 다양한 데에 있어서의 모든 시스템을 다 합니다. 하다못해 인공위성까지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방산주가 순환매 차원에서 돌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좀 다행스럽다라고 표현드릴 수 있는 것은 둘 다 차트가 굉장히 꿋꿋해요. 안 그랬다라면 이게 하루짜리였다라면 벌써 윗꼬리를 달았어야 되겠죠. 이틀이나 강한데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여전히 트레이딩 구간에서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차이점을 보게 된다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나쁜 건 아닙니다. 저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거의 1년 가까이 끌면서 MTN에서 끌고 왔었던 사람인데 일단 이거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지만 실적 모멘텀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방산 순환매에서 이 두 종목에 대한 부분들 오늘 하나 시스템을 못 사셨다면 저는 LRG 넥스원을 지금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두 종목 중심으로만 그 순환매를 활용하는 전략으로 딱 집중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넓게 봐도 괜찮은 시점이 근데 올까요? 지금 이제 시장에 있어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제 김태성 본부장과 잠깐 이제 여담을 했는데 주도주가 강한 건 뭐 반도체, 자동차 이거는 뭐 다 강하죠. 하지만 힘을 잃어가는 종목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집중과 분산이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특징은 뭐죠? 주도주만 갑니다. 따라서 지금 방산이 새로운 이슈라기보다는 기존 이슈들이 실적화하는 단계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넓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초반에 분위기를 막 탈 때는 A가 간다면 B, C를 막 사는 것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1달러 끝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3번, 4번이 갈 때 1, 2번이 가는 게 아니라 3번, 4번만 오롯이 집중하는 전략. 물론 투자자들은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죠.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지나고 보면 실리콘2 일주일 전에 샀어야 되는데 현대차 일주일 전에 샀어야 되는데 SK하이닉스 일주일 전에 샀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질문은 언제도 있었다? 한 달 전에도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적인 측면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짧게만 김태성 본부장님께 방산 전략하고 그리고 다음 키워드로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앞서 위원님께서 팁을 주시긴 했는데 동일하시는지 궁금해요. 지금은 방산주에 대해서 주도주 성격까지 옮기기는 힘들다라고 일단은 봐야 될까요? 주도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하나의 어떤 해지 형태의 섹터로서는 정말 완벽하게 지금 맞아 떨어질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만약 여기서 대내 변수가 나온다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뭐 프랑스에 대한 어떤 지수의 조정, 그걸 제외한다면 또 푸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오늘 장중에 나왔던 뭐 DMZ에서 어떤 뭐 수류탄 제거 지뢰 제거하다가 또 인사 사건이 또 발생이 되면서 작은 방산주들이 움직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수가 좋지 않을 때 이들이 조금은 더 세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뚜렷한 포인트는 뭐죠? 그동안의 내수 중심의 산업이 해외에서의 어떤 성장성을 보인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K푸드였고 K뷰티였죠. 그러니까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해외 매출 비중을 보면 전체에서 약 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8%였던 비중이 18%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2분기에 지금 22%까지, 24%까지 지금 또 올라온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매출이라도 해외에서 매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에 대한 수혜까지도 받아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마진율이 우리가 계산을 한 것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하나시스템도 여전히 계속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LIG 넥슨 하나그룹주가 움직이면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밸류체인 당연히 움직이겠죠. 그런데 이제 방산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업을 좀 꼽아보자면 결국엔 i3 시스템처럼 지금 천궁이라든지 이러한 유도 미사일에 달릴 수 있는 레이더 이런 센서를 또 만드는 기업에 저는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했었을 때 충분히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부품주, 그러니까 밸류체인 종목군들이 많지 않기에 이쪽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 하나 시스템이 지금 가장 변동성이 좋잖아요. 하나 시스템을 공략을 하는 게 저는 맞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한 쪽 위주로 네. 전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4위 열고 또 다른 질문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가스전 관련주 그리고 오늘 석유도 덩달아서 오르고 있거든요. 김태성 본부장에게 연결해서 가도록 할게요. 해지라는 마음가짐으로 레포트의 비중을 확보를 한다면 방산과 함께 이 가스전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석유까지 좀 넓혀서 보실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어떤 메리트가 있을지 그런 전략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지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그런데 시장에서는 한국가스공사를 이렇게 밀어 올렸기 때문에 펀더멘탈 측면으로 좋다는 내용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맞나요? 그거는 가서 속된 말로 까봐야 하는 거라서 아직은 저는, 물음표. 네. 여전히 그러니까 이 한국가스공사는 트레이딩 기준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지 어떤 가치를 보면서 투자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불확실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뭐 동해가스전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움직이는 지금 테마주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대신에 이들이 움직이면서 발생이 되는 현상이 뭐였냐면 신재생 에너지들의 조정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아마 첫날 우리가 갑자기 영일만 이슈가 나오면서 가장 크게 피해를 봤던 쪽 여러분들 원전 쪽이라고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 이들 때문에 원전 쪽에 다시 조정을 받는다면 그 조정을 빠르게 이용을 해볼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6월 초부터 원전 이야기할 때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하나 있었죠.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에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결판이 나거든요. 저는 차라리 그걸 바라보는 게 맞지. 지금 영일만 이슈를 통해서 어떤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는 기업, 제가 이제 꼽아보니까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한국가스공사일 것 같고, 또 이제 이 코오롱 글로벌이라 그래서 그 영일만 항구의 2대 주주, 그리고 수혜가 맞긴 맞군요. 1대 주주는 DLENC.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여기서 기름이 나오든 기름이 나지 않든 만약에 시추를 하게 되면 확장을 해야 되는 지금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근데 그 외의 종목군들은 사실은 정말로 이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영일만 이슈로 눌린 쪽에서 기회를 보자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요? 영일만에서 소위가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소위가 쏟아져도 지금 이제 우리가 한 10년 정도 걸린다라는 거죠. 정말 영일만에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을 보게 된다라면 시추를 해서 여기서 이제 매정량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상업성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상업 생산해야 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는 것은 뭐 IAEA에서 지금 뭐 이게 나오는 것들이 2035년에는 석유가 800만 배럴 남아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거 다 차차대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된다라는 조건으로 제가 장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10여 년이 걸리죠. 그러면 지금 이제 종목을 사가지고
사고 한 일주일 사이에 오른 종목을 사서 10년을 기다린다? 이거는 뭐 굉장히 여러분들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해야 되는데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할 때는 어떤 뭐 우리가 구체적인 부분을 들여대서는 안 됩니다. 가스공사가 어떤 수혜를 보죠? 석유시추는 석유공사, 정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석유공사가 담당을 합니다. 가스공사는 거기서 나오는 것을 유통하는 거죠. 그럼 유통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유통하는 거죠? 35년부터 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스공사가 지금 여기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일부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석유공사를 못 사니까 가스공사를 한다라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논리적인 설명이 안 되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주가가 있는데 왜 강하죠? 동해 가스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동해 1, 2. 동해 1은 지분 100%를 다 석유공사가 갖고 있었고 2는 70%를 석유공사가 갖고 30%를 대우 인터내셔널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전신이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더군다나 이제 포스코가 포항제철 땅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저게 이제 같이 올라가는 거죠. 자, 저 가스공사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분석하면 올라갈 이유를 저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제 실력을 가지고는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저게 쉽게 끝난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께서 취임일에 유일하게 직접 저거를 발표하셨어요. 제가 주석 표현하는 것은 낙장불입입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패를 던지셨기 때문에 저거는 일단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부정적인 의견을 굳이 피력할 건 없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지만 주가가 이미 저렇게 먼저 움직였다라면 저는 일단 그리고 관계없는 기업들 제 기준으로 봤을 땐 움직인다라는 것은 하나의 주식시장의 특성인 것 같아요. 따라서 저거는 정부가 계속해서 푸시를 할 거고요. 얘가 나올 때마다 지금 현재 갖다 붙이기 좋은 스토리텔링이 좋은 두 종목이 저는 가장 대장주로 움직일 거라고 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거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것은 그 실적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트레이딩 구간에 있어서의 뇌피셜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리스크 관리만 철저히 하신다면 센 두 종목에 붙어서 매매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굳이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일단은 테마의 논리로만 대응을 하자. 그렇죠. 일단 저기서 일단 시추를 해야 되고 시추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볼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추선들이 이미 강관이라는 거 다 갖고 와서 뚫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상업성이 판명이 나오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여기에 대한 돈들에 대한 어떤 지분들 이런 것들을 모으겠죠. 그때 이제 수혜주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저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제가 아직 설득을 못 당했거든요. 품절주라는 메리트도 지금은 있을까요? 어떤 품절주요? 물량이 많지 않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이제 펀더멘탈하고 상관없는 수급 논리죠.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근데 일단 저런 거 다 차치하시고요. 원래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가장 센 놈이 가장 세게 움직일 동안에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 딱 정리까지 받아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오늘 장에서부터 연속성에 기대되는 하이라이트 키워드가 좀 많습니다. 반도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도 강하고요. SK 하이닉스도 강합니다. 이수페타시스까지 거래를 실으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데요. 김대성 본부장에게 먼저 분위기 점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큰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오는 이 느낌이 다른 때와 다르다고도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이제 뭐 마이크론 실적도 다음 주에 나오고 그리고 잠정 실적도 삼성전자가 7월 초에 발표하니까 결국은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 계속 증권사에서 나올 수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런 분위기 더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와 지금 SK하이닉스가 상승하는 결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죠. SK하이닉스는 여전히 HBM에서 이제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삼성전자는 그 왕자의 자리에 이제 도전하는 도전자, 혹은 HBM이 아닌 다른 쪽의 어떤 이 제품에 대한 가격의 판가 인상, 그리고 이제 재고의 어떤 적정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면서 1분기보다 나은 2분기의 실적을 좀 그려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르지만 결국엔 두 기업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의 호재다라고 좀 보여져요. 하지만 이제 다소 좀 벅차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이제 SK하이닉스가 움직이면 가장 먼저 따라 움직였던 게 한미반도체였죠. 네. 그런데 오늘 한미반도체는 조용하고 대신에 3등주라고 볼 수 있는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좀 따라 올라오는 모습.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에 이제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이제 부담이 덜한 이수페타시스에 좀 돈을 더 붙여주는 이제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서 좋긴 좋지만 여기서 과연 공격적인 트레이딩을 해야 될까에 대한 저는 의구심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HBM은 이미 포트에 있는 것이 맞고 또 보유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하실 필요 없이 더 가져가는 게 맞는데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들을 과연 지금이라도 사는 게 이제는 맞는 것일까 고민이 좀 된다면
저는 오히려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쪽에 대한 장비주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이제 일본의 키옥시아에서 1년 몇 개월 만에 낸드 플래시 감산 그만한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인 즉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지금 낸드 플래시의 재고가 적정 수준 밑으로 지금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D램도 적정 수준 밑으로 재고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D램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쪽은 전장, 그러니까 전공정 장비. 요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낸드 플래시, 낸드 쪽과 전공정과 이제 합쳐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우선 장비 쪽에서는 한양 디스텍이라고 하는 기업을 지금의 위치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에 이제 제품을 새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죠? 바로 소재입니다. 소재로 본다면 하나 머티리얼즈가 네, 이번 주에 지금 굉장히 시세가 좋잖아요.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는 선택이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될 게 그러면 앞으로 HBM은 끝이고 이쪽을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HBM은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수익을 좀 즐기시고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는 구간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위치에 어떤 관련주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기에 그 다음 주자로 혹은 다음 종목으로 컨택이 될 수 있는 쪽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HBM이 다 강하지 않을 때 유리기판이 움직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JNTC 혹은 SKC 뭐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살 수만 있으면 좋지만 네, 그들도 지금 시세가 낮기 보내줘야 때문에 돼요. 저는 그들은 보내지만 삼성전기는 여전히 매수 권역 안에 있다. 그러니까 속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저는 삼성전기 쪽을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유리기판을 좀 바라보실 때 굉장히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득 궁금한 게 이전에 반도체 이야기할 때 후공정 가운데 HBM 묻기도 한 미코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 종목군은 조금 더 누리지 말고 그래 일단은 비중을 정리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 미코는 더 봐야죠. 아, 이건 더 봐야 미코는 돼요? 사실 뭐 HBM 쪽, 펄스에 대한 부품도 이제 물론 있지만 SOFC를 통해서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도 지금 굉장히 높게 받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미코는 조금은 더 보유해도 괜찮다. 대신에 미코도 사실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사셨어야 되는데 없으신 분들 지금 사시면 좀 불편할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다리는 조정은 안 나오는 종목군이 꽤 많다라고 일단 제가 정해 드려야 되나요? 지금은 그래도 욕심을 부릴 때는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욕심이 나실 법한 자리지만 욕심을 약간 버리고 타이밍 잘 노려보자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반도체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쪽에 강한 흐름이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대형주가 힘을 많이 받으면 특히 삼성전자가 흡수해버릴 경우는 안 가는 종목군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면서 소외되는 또 다른 측면의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런 고민들도 조금은 할 필요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이 인공지능, 반도체, 그다음에 HBM 이거는 제가 올 초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경기와 상관없이 가는 거고 이거는 트렌드로 가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혹 이제 경기가 이제 우리가 불황에 빠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면서 주가가 폭락한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산업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거예요. 이 산업, 그러니까 미국과 원래 이제 경기가 후퇴하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이제 일반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다우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경기가 후퇴한다라고 보기 어렵죠. 새로운 경기 사이클이 와서 지금 이제 가는 거예요. 이들이 산업을 지금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경기 사이클로 보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산업 사이클을 타는 종목들은 잘 안 됩니다.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은 좀 잘 안 되는 거죠. 대신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맞물려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게 된다라면 근데 저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좀 결이 다르다라는 관점 여전합니다. 하이닉스는 여전히 중심에 있고 삼성전자는 조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좀 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의 시장의 흐름은 실적을 바탕으로 실적 모멘텀이라는 게 산업의 어떤 흐름 아니면 글로벌 모멘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실적이 있는 주식들만 강해요. 그게 참 건강한 장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투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는 놈만 가니까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건데 그게 아니 주식이 같이 따라가는 건데 실적 따라가는 건데 뭐가 어렵죠? 그 대신 안 오른 종목들을 찾는 건데 안 오른 종목들은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지금은 어떻게 보면 쉬운 장일 수도 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겠고 하이닉스 입장에서 본다라면 제가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여름까지 보십시오. 20만 닉스 삼성전자보다 빠를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고 20만 닉스
인덱스 이제 중반까지 왔어요. 근데 오늘 이제 증권가에서 29만 원을 불렀습니다. 29만 원 거의 30만 원 부른 건데 왜 29만 5천 원인지 모르겠어요. 기왕 부를 거 30만 원 부르지. 자, 그러면 이제 20만 원 기준으로 보면 50%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50% 여기서 더 올라간다? 저는 이거는 조금 무리수를 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천 원을 뺐나요? 무리수를 둔 건데 저는 25만 원 넘어가면 조금 약간 긴장감을 좀 높여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이닉스 20만 닉스에서 잠깐 밀렸을 때 그때가 이제 MSCI 리밸런싱 3일 동안 밀렸을 때 저는 그때도 여전히 사자라고 말씀드렸고 가을까지 보자라고 오히려 기간을 더 연장했었죠. 그러니까 원래 여름까지 보자고 그랬었던 것이 20만 닉스 밀리니까 그때 제가 출연했을 때 MTN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늘려야 된다라고 봤고 지금 그 뒤로 20%가 더 올랐습니다. 근데 25만 원 정도 되면 일단 조금 밸류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해보자라고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는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HBM 중심으로 하이닉스 말고 뭐 다른 게 있나요? 저번에 문득 생각나는데 한미반도체가 급등했던 날이었고 제가 그때 위원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이수페타시스 편안하게 매수할 네. 수 있는 자리예요라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오늘까지 보면 진짜 강한 종목이 이수페타시스기도 하잖아요. 9%까지 시세가 나면서 거의 5만 7천 원 넘겨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쪽에 대한 팁도 받아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 장비 소재 장비는 한미반도체는 뭐 우리가 이제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했었던 거고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수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간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보면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저는 이수페타시스가 그나마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은 비중을 많이 실으면 안 됩니다. 다른 종목군으로 더 넓히는 전략은요. 뭐 HBM 장비 관련해서 뭐 테크인도 그렇고 새롭게 이야기 나온 쪽이 있는데 눈길 조금 넓혀도 돼요? 아니면 저는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에서 지금 넓히는 전략보다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능하신 분들이지 않고 저처럼 몸무게 나가시는 분들, 묵직하게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넓힐 필요 없다라고 보여지고 핵심 종목 잡고 가는 게 이 얘기는 거의 한 달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내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2024년 사이클은 2020년과 다릅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어떤 외부적인 변수가 있었습니다만 이건 산업 사이클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2024년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신다라면 여러분들은 향후 몇 년간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대세적인 상승 기회를 잡기도 물론 새로운 거 나타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제가 30년 동안 증권가에 있으면서 이런 기회 몇 번 안 옵니다. 근데 이번이 그 기회 중간에 여러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고 반도체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하다면 지금부터라도 반도체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회를 잡아보자라는 이야기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 계속 팁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 반도체 이야기해봤고요. 또 다른 강한 쪽 조명해 보도록 하죠. 자동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 같은 재료를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보면 될까요? 김재선 본부장님, 인도발 모멘텀으로 계속 간다라고 보면 될지 궁금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물론 저평가, 싸다는 이야기 많았지만 화답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계속 물음표였잖아요. 이런 분위기라면 현대차 30만 원에 대한 이야기도 곧 할 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고점이 29만 원이라서 30만 원은 저는 충분히 갈 수 있고 과연 이제 30만 원을 넘어서 얼마까지 이제 더 갈 거냐 이제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호재가 지금 계속해서 붙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나름의 어떤 노이즈 자체가 사실 이제 주가 또 상승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룹이 바로 현대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와 기아는 여전히 관심권역에 두고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완성차 쪽보다는 역시나 탄력적으로 더 움직여줄 수 있는 부품 쪽을 보시는 게 맞다. 아직도 매수가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으로 그냥 이야기해보죠. 네. 저희 SL 마침 AS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데 뭐 대장주격 종목이라고도 하고 네. 인도 매출한다면 또 SL 또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아직 덜 올랐다라고 이 종목은 보시는 걸까요? 그럼? 그러니까 월봉상 보더라도 지금 이 SL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24년 그러니까 3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에 드디어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어떠한 흐름이 나왔고 단순히 수급만 붙은 것이 아니라 확실한 명분이 있어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시장에 대한 확장성이라든지 매출 비중만 놓고 보면 화신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런데 현대차와 기아를 볼 때 우리가 인도 시장만 바라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북미와 인도를 같이 본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화신보다 SL이 조금은 더 우위에 있을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SL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램프 쪽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사가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러면 오롯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부품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SL 같은 경우에는 없으신 분들 당연히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시세가 날 때보다 최근에 자동차주를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종목분들이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려요. 네. 그러니까 양봉에 좀 사시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조정을 저는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라도 좀 샀으면 하는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요? 네,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탈을 좀 보시기보다는 최근에 이 불거졌던 지배구조 관련한 이슈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없어질 노이즈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가 될 노이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지금 현대그룹사 내에서 누가 주인이 될 상인가라고 보면 현대모비스보다는 지금 현대글로비스가 현실적으로는 가장 정의선 대표의 그 지분율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치에서 가격적인 메리트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현대글로비스까지도 한번 보기에 넣고 고민을 해볼 필요는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궁금한 부분이, 최근에 음식료도 그렇고 화장품도 뭐 종목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약간은 쉬어가고 눌림 패턴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타이밍과 자동차에 대한 수급이 몰린 시점이 맞물린 부분도 약간은 생각을 해둬야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도 현대차, 기아가 시총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자금이 다른 곳에서 빠져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사실 자금이 일정 부분 수익으로 빠질 곳이 K뷰티와 K푸드일 확률이 지금 높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윗꼬리가 생긴 어떤 차익 물량들이 이쪽으로 넘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아이디어까지 추가로 얻어봤고요. 자동차 쪽에 대해서 위원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희 오늘 부품도 잘 가고 기아가 시총 5위에 장중에 등극을 했고, 그리고 자율주행 이야기까지 담아보면서 원래는 위원님께 자율주행 질문을 드릴까 했는데 질문을 드리기 약간 좀 애매할 시점이 되어버렸어요. 자동차 한다면 그럼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봐야 될 쪽 조명해 주신다면요. 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자율주행 테스트를 승인받은 거니까 네. 이제부터 이제 첫 단추를 봐야 되겠죠.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서 받았다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이제 조그만 사고가 나도 전 세계 테스트 필드였습니다만, 지금 중국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몇 군데 대도시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사고가 안 났겠습니까? 당연히 교통사고는 뭐 어떤 경우나, 근데 아직 언론에 한 번도 안 나타났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시험할 수 있는 좋은 장소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시간이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고, 저는 자동차를 새롭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들을 볼 때 기존의 관념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애플에 대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긍정적인 얘기를 저를 잘 보셨던 분들은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애플 관련주들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에 대한 시각이 제가 바뀌었고요. 여러분들 자세히 지금 제 얼굴보다 김태성 본부장 얼굴 한번 비춰주셨으면 좋겠는데, 김태성 본부장이 올해부터 파마를 했습니다. 그죠. 제가 뭔가 달라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잘생긴 얼굴이 파마를 하면서 더 잘생겨졌다라는 거죠. 본부장님 죄송해요. 제가 눈썰미가 없었네요. 자, 제가 왜 김태성 본부장의 파마 얘기를 하냐면, 현대차가 좋았어요. 현대차가 좋았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늘었죠. 근데 인도에 공장이 이미 있어요. 근데 이걸 IPO를 한다라는 것은,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 이제가 갈 때 이제 취직하고 집 마련하고 하는 건데, 얘가 스스로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견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제 마음의 부담이 줄은 거죠. 그러면 나는 본업에 충실할 수 있으니까 현대는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지금 상속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언젠간 세월의 무게를 못 이기고 왕 회장은 가실 거고, 그게 좀 이제 언젠가, 그래서 김태성 본부장이 글로비스를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런저런한 이슈들이 지금 현대차에 새롭게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한, 김태성 본부장이 워낙 잘생겼는데 파마로 더 잘생긴 것처럼 현대차가 좋았는데 이러한 이슈에, 여기에 이제 현대차에 또 다른 불을 끼얹는 건 뭘까요? 만약에 하이브리드가 미국에서 2분기, 3분기 때 대박을 터뜨렸다. 이러면 현대차는 날아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상속 이슈 있죠? 상속 이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냐면, 결국 글로비스를 저도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삼성이 3년 동안 특별 배당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안 했죠. 현대도 특별 배당할 겁니다. 저는 뭐 이건 교과서적인 거로. 그럼 배당을 누가 많이 할까요? 글로비스를 많이 하겠죠. 분기 배당하죠. 6월 말에 배당체까지 보게 된다라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는 더욱더 이뻐지는 주식이 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직까지 나온 그 구체화는 아닌데,
현재 지난 주말에 나왔던 뉴스가 있죠. SK온에서 현대차 인사팀에 항의했다라는 거. 왜냐하면 SK온에 있는 수많은 인력들을 현대차가 빼갔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현대차가 지금 뭐 할까요? 자, 현대차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을 2025년에 하죠. 그다음에 인도법인 올해 상장하죠. 그럼 돈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여기에 이제 배터리 인력까지 끌어왔다. 현대차의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디어 조금 더 넓혀 드려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간략하게 의견 들어보고 저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양식품 70만 원 터치 후 숨고르기지만 지금 1시가 넘어가면서 생표식품 쪽에서 시세가 나오면 정적 VI가 좀 발동이 됐습니다. K소스가 가파른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에 좀 화답을 한 걸지 종목별로 움직이는 그 강도가 좀 차별화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대성 본부장이 음식료주 정리 좀 받아볼게요. 생표가 움직여서 뭐 쉬어간다라는 논리라기보다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건지 테마성 논리가 좀 짙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움직여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샘표 이야기를 하려고 왔는데 요즘 잘 통해요, 저희 그죠? 일단 샘표를 봐야 되는 이유는 지금 뭐 HTS 뉴스를 보면 소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것보다 대두 가격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나라 증시가 불안정하고 대내적 변수가 생긴다면 그중에 또 하나로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이 11월 달에 있을 미 대선입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또 트럼프가 되냐 안 되냐 또 그로 인해서 중국과의 미국의 관계가 여기서 더 골이 깊어지냐 깊어지지 않냐라는 것을 고려를 해보면 이제는 샘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출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포트의 해치 전략을 통해서 좀 넣어둬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과거 2018년도에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이 되었을 때 가장 많이 올랐었던 쪽이 히토리와 대두 쪽이었거든요. 대두의 대표적인 기업이 샘표식품과 샘표인데 저는 샘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렇게 움직인 게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보자라는 이야기는 못 드릴 것 같지만 가격적으로는 6만 원 이하에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어떤 방어적인 기능으로 좀 포트에 넣어보시는 것도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원재료에 집중하기보다는 수출 모멘텀도 같이 있는 종목은 보긴 해야겠죠. 근데 지금 샘표 식품이 그동안 못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요. 대두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직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 그런데 충분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저는 대두 가격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한번 관심 있게 보신다면 뭐 소스에 대한 이슈보다도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침 한 종목도 봤더니 신송홀딩스도 호가창에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대주 관련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까지 포인트로 이야기 좀 들어봤어요. 여기서 바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